자, 여러분들 그 2020년 5월달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하여 국제유예 기준을 전면 도입했죠. 다음 중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우리 국제유예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가 되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죠. 거기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 우리 이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절감되죠.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감되고 상호 이해 가능성 증진되고 국제 간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작성 기준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국제도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 상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 국제유예 기준은 그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120개 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작성되면은 이게 나라마다 이 문화가 다르고 또 그동안에 어떤 관습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우르려면은 원칙적으로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이제 유동성 순수에 따른 표시 방법 이게 더 목적 적합하다. 자,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동 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라. 그래서 이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3번에 보면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자,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대상자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 감독 당국. 자, 이런 사람들은 주요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주요 대상자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거기 해당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은 그냥 그거를 이용할 뿐이지 주요 대상자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자, 4번을 한번 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거 우리 정상 영업주인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유동 항목이죠. 사용 제한 걸려있지 않은 보통예금 유동자산이죠. 단기 매매 목적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 유동자산이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일이 도래하는 차입금. 자, 이건 유동 부채인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이거는 비유동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자, 수정을 요하지 않는 거 그 두 가지인데 주로 이제 천재지변, 화재로 발생하는 것과 투자 자산의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에는 일단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던 종업원의 상여금 확정하는 거. 두 번째 오류 예전부터 있었죠. 3번에 보면 이제 시장가치 하락하는 거 이게 바로 수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으로 자, 평가하는 경우 각각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에 2,000개가 있는데 피포는 그 2,000개는 12월 4일 날 사가져온 거기 1,000개 자, 되어 있는 이제 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8월 14일 날 우리 기말이 2,000개니까 그 1,000개 요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먼저 사가져온 것들은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800원이니까 자, 요것이 이제 58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평균법. 자, 거기 총평균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사가좋은 정기월에 3,000개. 자, 요거는 이제 600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2,000개. 근데 요거는 이제 500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8월 14일 날 2,000개. 요거는 이제 560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1,000개. 요거는 이제 300, 300이죠? 30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중에 이 사가 좋은 것들, 요 네 가지 다 더해서 요거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2,000개를 곱해주자. 그럼 요것이 기말재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600, 500, 560, 300, 1,960만 원 나누기 8,000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2,000을 곱하게 되면 이거 490만 원이 되겠네. 거기 손익선출법이 580이고요. 총평균법은 490만 원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일단은 쭉 돼 있고 640 뭐 쭉 돼 있는데 요거 뭐 요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봐 보세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의 취득 과정과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매입운임, 하용료 가산하죠. 그리고 매입할인 리베이트는 차감하죠.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이 원가를 포함한다. 근데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간접, 즉 말해서 제조 간접비도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일단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포함하는 건 맞죠. 뭐 요것만이다 그러면 틀렸지만은 직접 노무원가 등 생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함하는 건 맞아요. 자, 재고자산 구입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매입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이거 매입 애누리인데 이건 단기 수익이 아니고요. 우리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야 될 내용이죠. 지금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저번 연도에 넘어온 기초가 40이 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한 것이 100만 원이 있고요. 합쳐서 140인데, 재우산 평가 손실이 이제 5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우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만 원이 있고요. 2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반영하고 나서 요것이 3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140에서 30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이게 110이거든요. 근데 110에서 요 2만 원은 비정상 감모라고 해가지고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그 2만 원을 차감시킨 것이 이게 매출원가다. 그래서 10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출원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 신제품 A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유언산 B를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출 항목이 다음과 같다. 유언산 B의 취득원가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냐? 자, 일단 매입가액 1억 원이 있어요. 자, 거기에 최초의 운송, 우리 500만 원이 부대 비용이고, 그 다음에 설치 및 조립 300만 원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A를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는 단기 비용이고, 정상적인 가동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우리가 시운전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유언자산 B 관리 업무, 이거는 이제 이 판관비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 유형자산 B를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그래서 다 가감을 하게 되면 1억 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X1년 1월 1일 기계장치 우리 1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고요. 감가상각방법으로 정해법을 사용한다. X1년 말에 동 기계장치의 회수 가능액이 만약에 4만 원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X년 말에는 8만 원으로 회복이 됐네. X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10만 원인데 5년이니까 이제 잔존가치 없고 2만 원을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죠. 근데 회수 가능액이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손상 차손으로 4만 원을 잡아주죠. 그 4만 원에 대해서 이제 5년 중에 1년이 지나갔으니까 4년이 남아 있어서 4로 나눠주게 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3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8만 원까지 이제 회복이 됐대요. 이렇게. 근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래 요것이 얼마냐면은 6만 원이거든. 이 한도가 6만 원이에요. 요 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 환입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다. 거기 답은 10번의 답은 이제 그 2번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번에 보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X1년에 엔진 개발 관련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인식해야 할 총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X1년도에 거기 연구 단계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 300만 원 하고 (2,700만 원) 그래서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건데 이건 무조건 단기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 700원 즉시 비용 처리하고 근데 이제 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저 4천만 원 있잖아요. 근데 요 4천만 원은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10년이래요. 근데 우리 6개월 치니까 이제 200만 원. 자, 이것이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인식하게 될 총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3,9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면,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일정 요건 충족한 무형자산 인식한다? 아니죠?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2번의 연구 단계는 단기 비용이고요. 3번에 개발 단계 조금 더 진전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이 시험 제작, 우리 개발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투자부동산으로 이 계상돼야 될, 자, 장기세 차이, 자, 투자부동산이 있죠. 장래 사용 목적 결정하지 못한 것도 투자부동산이고, 직원들이 쓰는 거, 이건 이제 유형자산이 자가사용부동산이고, 금융리스를 제공한 것은 리스 채권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다.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4번. 자, 다음 중에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금융자산이고요.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 금융자산 수취할 계약상 권리 금융자산이고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상 권리 금융자산이고요. 기업이 자신의 지분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이 아니고요. 변동이면은 금융자산인데 확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분상품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 다음과 같은 조건에 회사채에 투자를 했네. 동투자사채 취득 관련해서 유출될 현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FV, OCI로 분류하고요. 자, 2억 원이다. 그리고 만기가 2년이네. 액면이자 12%고 시장이자는 8%이고요. 그러면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시장이자율 8%로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2억 원에 대해서 요거 몇 퍼센트냐면은 그 12%면은 2,400이네. 그러면 요거를 어차피 이 2년치 캐시플로우는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400만 원을 1년 현재 가치 또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2,400 포함된 액면가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러면 우리는 1.08 곱하기 이제 2억 2,400 하고 그 다음에 1.08 곱하기 이제 2,400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214 266 1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액면 금액의 0.5%, 액면이 지금 2억 원인데 0.5%를 우리는 거래 원가로 지급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되겠네. 자,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이제 215, 266, 120이 요게 취득 원가가 되고 그만큼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215, 266 요렇게 되겠어요. 요건 아마 단수 때문에 그래. 이게 단수 차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1.08 해서 하나 둘 곱하기 4 그다음에 이제 1.08 곱하기 이제 2,400 해서 하게 되면 118 여기 18이네요. 왜? 118이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다면 12개월 기대지원 손실 충당부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각후원가 A씨 손상차손은 단기 비용 처리하죠. 손실 충당금 설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FV OCI 이 채무자별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 설정해서 아니 손실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장부금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에 조정하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16번의 답은 그 3번이에요. 자, 일단 AC 같은 경우는 AC 같은 경우 요것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 장부금의 이렇게 토탈 장부금의 북밸류. 자, 거기에서 손실 충당금을 이렇게 차감하는 식으로 빼서 이렇게 요걸 우리는 A씨라고 부른다. 요걸 이제 상각후 원가, 요거 총 장부금에 거기서 뺀다. 자, 그런데 우리 FVOCI로 만약에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손실 충당금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평가이익으로 집어넣어요. 요 손실 충당금을 여기서 차감시키지 않고 자, 그 말이에요. 3번이. 자, 4번에 보면 이제 A씨와 FVOCI에서 분리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 인식할 수 있죠. 이렇게. 채무상품은.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우리 액면금액 5천만 원 사채를 뭐 이렇게 할인 발행했네. 근데
요 할인 발행의 이자 비용의 모습은 만기 갈수록 점점 커지지.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17번의 답은 2번. 자, 18번. 자,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사채는 일반사채 전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자, 복합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이죠.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를 낮게, 그러니까 이제 발행자 측면에서는 이제 좀 낮게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자, 3번에 산할증급 지급 조건의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산할증금을 인식하죠.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부채가 아니고요. 그 전환권 대가가 만약에 액면가의 10,000원당 주식 한 주 발행한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확정 금액대 확정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지분 상품이니까 자본으로 분류해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주식 한 주에 해당되는 요 액면가가 뭐 변동한다라든지 한쪽이 만약에 미확정돼 있으면 그거는 부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채로도 계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19번에 X1년 초 사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3일은 판매 후 3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자, 보증금액의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2%래요. 자, X1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계산돼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X1년 매출액이 거기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이네. 자, 2000억의 2%, 2000억의 2%다. 그래서 4억이네, 이게. 근데 X1년 중 단기 매출분에 대해 20억의 제품 보증비 이렇게 발생을 했네요. 자, 지금 제가 거기 2%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2,000억인데 2,000억에 그러면 억, 10억, 100억, 2,000억이네요. 그러면은 2%면은 이게 40억이네. 근데 20억은 제품 보증비 발생해서 의무 이행했으니까 나머지 20억만 충당부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번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A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존재하지 않지만 회사가 약속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당부채예요. 의제 의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근데 그 관련 복구해야 되는 그 법안이 지금 그 차기 2월 중에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반영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자, C사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우리 회사가 책임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충당부채. 근데 D사는 주기적인 수소를 요하는 설비 자산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경험에 따르면 동설비 자산의 노후로 인해서 1년 후 중요한 금액의 수선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게 의무냐? 의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노후된 거 사실은 수선하기 전에 이거를 매각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수선비 나갈 필요 없지. 그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무가 아니지. 이거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1번. 자, 당기 순이익이 거기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이번 연도가 신설된 법인이고 한 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요. 그러면 거기 자, 우리 이게 100억이죠? 100억. 자, 그거를 나누기 우리 10,0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주가 발행돼 있네. 자, 1번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130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 130억 원을 나누기 100만 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13,000원이 이제 발행가액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 주당이익은 이익여금이 거기 10억으로 돼 있어서 10억 나누기 100만 주를 하게 되면은 이거 1,000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주당이익은 이제 1,000원이 1,000원이 될 거예요. 법정 자본금은 거기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20번에 보면은 이제 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자, 일단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8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억에 보면, 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 3일에 자기 주식 만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자, 만주를 곱하기 10,000원에, 그러면 이것은 1억이 되겠네? 예, 그러면 그것은 여기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200이 되겠네. 이렇게. 자, 니은 보면 재평가를 해서 X 2년 말에 우리 저번 연도 말에 이 100만, 1000만억, 10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이 이 1억 1000으로 됐으니까 이제 얼마가 업이 됐어요? 8천만 원이 업이 됐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800과 마이너스 200과 100이다 라고 해서 요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우리 수익을 인식한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그 얘가 아닌 거. 저거 1번이 답이죠.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기업이 수행해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거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고객 충성제도, 인센티브. 다음 중 고객 충성 예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신용카드. 카드 쓰면 비례해서 포인트 제도 돼 있고요. 헤어샵에서 일정 횟수 우리 무료 이용권. 가전회사에서 구매 고객에게 1년간 무상수리 제공하는 무상수리 제도. 자, 3번은 충당부채지 고객 충성제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25번이에요. 자, 주 3일 건설은 주식회사 용산과 X1년 7월이 총 계약금액 5천만 원의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지. 자, 회사가 진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X2년의 계약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이제 5천만 원이고, 그 추정 총 계약원가가 4천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4천 중에 그러면 25%가 진행이 됐지. 그 1,000만 원에 25%면 이제 250의 이익을 잡아줘요. 자, 그리고 2000X2년에 자, 5천만 원에 거기 X2년도에는 4천만 원인데 거기 누적 발생 원가가 3천, 그러면 4천 나눠주면 75%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75, 이 빼게 되면 이제 5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6번. 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할 회계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예상되는 손실은 단기 즉시 비용으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즉시 비용 처리해요. 예상 손실은. 자, 퇴직급여, 확정기여, 확정급여 포함하고요. 단기 근무원가는 단기의 종업원이 근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증가액을 말하고 사회적 자산 출원하는데 이때 사회적 자산은 회사가 불입한 원금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자 수익도 발생하고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27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확정 기여제도는 이제 기업이 기여금 불입함으로써 모든 의무가 종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홍길동 이사한테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 보호상권 2만 개를 부여했네. 자, 2만 개를 부여했다. 몇 년 일해라? 조건이 거기 이 3년을 일해라. 그리고 기말에 가서 요 하나당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15만 원이래. 이게 이제 3년 동안 인식하게 될 총 우리 주식 보상 비용인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3분의 1만 우리가 인식을 하자. 자, 2만 개 곱하기 이제 15만 원 나누기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10억이 되겠다. 그래서 그 28번의 답은 우리 1번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을 한번 봐보세요. 29번. 자,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말의 재무상태표 계산대 위험의 자산, 부채 그걸 물어보네. 그러면 일단 일시적 차이 거의 80만 원 있잖아요. 이게 80만 원. 자, 세율이 변동해요, 안 해요? 세율이 30%인데 이 쭉 보니까 변동이 없네. 근데 이것이 미래에 이렇게 차감할로 바뀔 거예요. 지금 거의 플러스 돼 있지만은 미래에 가서 마이너스. 그래서 30%다라고 하게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2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A는 24만 원. 근데 이 29번의 답은 2번밖에 없어요. 24만 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440에 일단 30%라고 해서 341, 340에서 132만 원이 되겠죠. 그럼 132만 원이고 이험의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인세 비용은 우리 저 132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주면 되지. 자, 그럼 10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그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인데 회계 정책의 변경 반영한 재무제표 거래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정규로 수정은 중요한 으로 할지라도 이거 틀렸죠. 자, 미처분 이음에 가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맞고. 자, 31번. 자,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당기 순이익이 5억이 있고요. 거기서 우선주 그 배당금이 2천만 원이 있네. 자, 그럼 분자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인데 1월 1일 날 5만 주, 1월 1일 날 5만 주. 그 다음에 4월 1일 날, 근데 4월 1일 날이 시가 이하가 아니래요. 그럼 뭐 그대로 4월 1일 거기 나와 있는 이제 15,000주. 그 다음에 10월 1일 자기 주식을 5,000주를 이렇게 취득을 했네. 자, 11,250 이렇게 되고요. 자, 1,25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5만 플러스 11,250 빼기 1,25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6만 주가 되는데 나눠주자. 자, 그러면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32번에 보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 자, 1번 유의적 영향력, 지분율하고 실질 영향력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번째, 판단할 때 우리 이 지분율. 자, 요것은 지배기업이 있고 종속기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고요.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나? 이게 2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라. 자, 나머지 보시고 3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거예요. 자, 200만 원 20%. 근데 엑셀연도에 1000만 원이니까 이제 20% 곱하면 200만 원 똑같죠. 영업권도 없고 공정가치 잠부의 차이도 없고요. 근데 그랬다가 600이라고 하는 그러면 20%면 120이에요. 그럼 200에다 120을 더하면은 320만 원이 기말에 관계기업 투자직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3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34번. 자, 다음 중 환율 변동 효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능통화, 필수통화가 다른 경우 필수통화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의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보고기한 말에 마감환율, 포괄손익의 수입비용은 거래일의 환율이 있죠. 변동되지 않을 때는 평균환율이고요.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5번. 이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20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매출 채권이 발생했는데 다 내년도에 회수가 되네요. 그럼 당연히 요 25만 달러는 기말에 환율로 다 환산돼 있겠지. 거기 12월 31일 날 1,070원으로 다 환산돼 있으니까 그것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25만 달러 곱하기 이제 1,070. 자, 2억 6,750만 원으로 이제 돼 있겠네요. 이렇게 35번에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36번에 자, 미국의 제품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100만 달러가 6개월 있다 들어오면은 우리는 6개월 있다가 그 100만 달러를 팔아버리는 매도 계약을 맺어야지. 그래서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맺는다. 거기 그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지금 변동하는 게 뭐예요?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하고 관계없는 것들. 1번은 같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면 해지가 안 되지. 회피가 안 돼요. 그리고 2번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주가지수인데 이거하고 우리 이 환율하고 이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바로 통화선도 요것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고 37번에 자, 리스용자는 이제 이 비슷한 경제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담보로 만약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 증분 차입 이자율이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4년간 리스 그냥 종의 소유권 이전한대요. 자, 현재 리스의 현가는 4만 원이고 4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용연수가 5년이 있고 리스 기한이 4년이 있는데 거기 내용연수 5년이 중요하죠. 그래서 5로 나눠주게 되면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겠더라.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39번. 자, 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산 취득 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요거는 비연금 거래지. 비연금 거래.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되죠. 주석으로 공시해야 돼요. 자, 직접법으로 보고되면 간접법에 비해서 미래연금흐름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보 맞고 단기 매목적 이건 이제 투자 활동이 아니고 영업 활동이지.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게 되면 그 이자 수취액은 자, X년도니까 이자 거기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20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P라고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미수이자가 3만 원에서 2만 원, 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그래서 이것은 21만 원이라고 하는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해서 40번까지 풀이를 마쳤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